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지난 관심 종목을 보면서 차트의 흐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S 글로벌. 일단 전체적으로는 배열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이게 뭐 역배열이고 또 호남 역배열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차트의 모습인 거죠.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책이나 또 여러 가지 강의들, 그런 정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강의에서는 절대로 매수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차트들은 우리가 배우는 것하고는 많이 또 실상은 다릅니다. 이 구간에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그 후로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였어요. 물론 이격도는 좋지 않고 차트의 흐름 이평선의 각도 기울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현재 모습은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오면 얘는 이 차트의 이 이평선들은 전부 정배열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 정배열이 됐을 때는 개인들은 또 매수하기 힘든 타점이 될 수 있어요. 정배열이 되면 그때 가선 무슨 매매 기법을 사용하느냐? 당연한 겁니다. 20일 이평선 지지받고, 그쵸? 20일 이평선 지지받고 가든지 5일 이평선에서 안 깨지고 올라가는 이런 매매법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곳에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 이평선이나 그런 매매법은 골드크로스나 데드크로스 이런 매매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 중에 10개 중에 3개만 맞아도 그 기술적 분석은 틀린 겁니다. 왜냐면 10개 종목을 했는데 3개 종목은 정배열의 이평선, 골드크로스, 이평선 지지받고 5일선 잘 타고 올라가면 나머지 7종목은 거기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손실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수익은 짧게 가져가요. 3% 4%의 익절. 근데 거기서 21선 깨고 내려가서 물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까지 물리냐면 심하면 반토막 70%까지도 물리기도 하잖아요. 매도를 못하니까. 그런 맹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골드크로스니 데드크로스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기술적 분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올리는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구간에서 골드크로스 났습니다. 5일 인평선 지지 받고 갑니다. 사세요. 저도 살게요. 하고 올리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력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들의 물량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게 왜 뺏으려고 노력을 하는지는 앞으로 더 갈 것 같으니까. 개인들은 고점에 사줘야 되니까.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한쪽이 잃어야 한쪽이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이 같이 사는 경우는 드물어요. 만약에 어떤 잘 틀에 짜여져 있고 유명해진 기술적 분석이 있다고 하면 그 기술적 분석을 모든 개인이 다 안다. 그 속에는 세력은 없습니다. 왜? 개인들끼리 치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긴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봤으면 그 다음 받쳐주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받쳐주는 물량이 사라진다는 거죠. 아무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뇌피설을 좀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GS글로벌. 이 종목은 우리가 관심 종목 여기서부터 넣었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 이 구간까지 뒀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상식적으로 이격도도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 거기다가 정배열도 아니고 역배열이에요? 너 미쳤냐? 왜 이런 거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데서 추천을 해? 추천은 아니죠. 관심 종목에 넣은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종목의 정배열 위치는 어디예요? 이거 여기도 정배열이 아니네. 그쵸? 그럼 더 가볼까요? 정배열이 어디 있냐? 아이고야, 여기 있네. 정배열이 나오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후로는 없어요. 그럼 얘를 정배열을 기다리려고 하면은 하세월이죠. 그럼 어떻게 정배열을 기다립니까? 차트 분석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응용이에요. 응용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차트가 왜 그럴까? 정배열, 골드 크로스를 외우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얘의 현재의 몸 상태를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계속 물리고 고점에서 물리고 매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어쩌면 그러한 보편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종목은 어쨌건 여기 구간까지는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요즘 시황이 안 좋아졌죠. GS건설. 뭐 요즘 태형건설 문제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하는 흔적을 찾아보면은 얘는 매도해야겠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씁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상승할 때 그 전의 움직임을 보세요. 양봉이 쓰고 올라갈 때는 거침없이 올라갔어요. 이 구간에서는. 근데 어느 순간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눕잖아요. 횡보. 개인들 횡보 좋아합니까?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다가 올라오는 종목이 이렇게 횡보하면은 이 종목에는 이 구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외워서 배운 기술적 분석은 야, 이거 눌림목이다. 응? 눌림목이다. 21선 지지받거나 밑에서 지지받으면 매수 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얘가 과연 여기서 꺾어지면 어떻게 될지라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여기서 매도를 해요.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더 매도합니다. 안 하던 짓을 보이잖아요? 안 하던 짓을. 그 틈에는 윗골이 달리면서 안 갈 듯이 하면서 계속 올라가던 놈이, 그쵸? 이놈도 그랬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하던 놈이 갑자기 이런 모습 딱 보이면은 이거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응용이고 차트는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 차트를 이 종목에 대해서 움직이는 세력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코오런 글로벌. 이 종목도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 여기 관심 종목 넣고요. 이렇게 큰 수익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는데 더 먹어야지 하고 들고 있을 사람은 없어요. 이날 상승이 거의 상한가까지 가서 상한가. 저 같으면 한 10%만 올라도 팔겠어요, 솔직히. 큰맘 먹고 버티면 20%까지.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장중에도 막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막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올라갔다 내렸다 해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30% 상한가 먹겠다고 해서 버팁니까? 심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능할 수 있고요. 이 종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 개잡주들은 수익 남은 챙기는 게 장땡이에요. 이 종목이 앞으로 3배, 4배 간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수익이 최고입니다. 3배, 4배 한 번에 가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가요. 엄청 올랐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사람 심정을 갖다 갖고 놀면서 움직여요. 10배씩 막 그렇게 가는 애들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절대로 앞으로 이게 10배 갈 거야. 잘 봐. 하면서 10배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면 다 쫓아오니까. 이 종목도 비슷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했고, 갑자기 이 구간에서는 늘어져요. 쭉 늘어지죠. 그 전에 같은 가격대를 보면 활발했거든요. 움직임이. 이 가격대에서는 활발했어요. 이렇게.
근데 요 가격대에서 이렇게 축 늘어지는 거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경우. 그러면 물리지 않을 경우는 경험치가 또 중요하잖아요. 또 경험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차트 뭐 기술적 분석은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만의 방식이라는 게 그게 경험치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치. 근데 자기만의 방법은 자기만의 경험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경험치가 중요할까요? 고수의 경험치가 중요한 거죠. 자기만의 그 매매 기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수의 매매 기법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제가 고수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이 구간까지는 내려올 겁니다. 왜냐면 전저점이잖아요. 이 구간은. 완벽한 전저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개인들 삽니다. 아시잖아요. 이 전저점 내려오면 다 산다는 거. 약간의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4% 정도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은 3, 4% 정도의 수익에 만족하시는 분은 도전 가능한 자리다. 근데 여기서 더 상승할지 아닐지는 세력 마음이에요. 이 종목의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YBM넷. 이 종목은 우리 여기서부터 공략을 했어요. 이 구간. 그래서 꽤 많은 수익이 나왔어요. 뭐 20%, 그 후로는 뭐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면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윗꼬리에서 물리신 분들은 괜찮은데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참 난감하죠, 이럴 때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이게 밀려나면 경험치로는 며칠은 흘러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시황이 바뀌면 얘도 분명히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이런 게 뭐예요? 근본 있는 놈. 그쵸? 근본 있는 놈이 올라와 줘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기가 굉장히 판단하기 힘든 게 이렇게 계속 싸가지 없이 윗꼬리를 계속 만들잖아요. 이렇게. 자, 윗꼬리는 매집이다. 맞습니까? 매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매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4,300원서부터, 와, 3,400원까지, 이거 매집인 줄 알고 버틸 수 있습니까? 대부분 버텼다가 여기서 다 팝니다. 그럼 이것도 매집이다가 버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 버틸 수 있게요? 가지도 않고 지지부진한데, 윗꼬리 매집이라고 알고 계산하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패가망신합니다. 끝까지 하락해서 그래 그러면 이게 윗꼬리 매집이다. 완전 대장 나왔으니까 윗꼬리 매집이야. 아니요. 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거기다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면 이건 끝장이죠.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계좌 반토막 70% 나는 거 우습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저점을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이거 깨지면 지지점이나 이런 거 깨지면 미련 없이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못 던지죠. 대부분 다시 테마가 돌아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차트 분석을 못 합니다. 완전 시황을 하는 거지. 다음 점 애니 능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수익을 줬어요,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뭐 이렇게 조금씩 수익 주다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는 거죠. 줄줄줄.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잖아요. 안 하던 짓. 그걸 제일 중요한 거 21선 싸가지 없이 21선 이렇게 지지받아요. 난 제일 싫어하죠. 이렇게 21선 싸가지 없이 지지받는 것들. 어쨌건 그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탈가 드렸어요. 이탈가. 이 종목을 할 때 보면 항상 이탈가를 정해놓는데 이 구간도 이탈가였죠. 이탈가를 정해놓는데 그거 깨지면 그냥 미련 없이 뒤도 없이 뒤돌아봐야 돼요. 미련 갖지 마세요, 종목에. 그게 살 길입니다. LB 인베스트 이름이 LB 인베스트먼트죠.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관심 종목을 줬는데 다음날 6% 정도 상승했다가 밀렸어요. 근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흐름을 가져가면 상당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일부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대기하는 게 현명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종목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오늘 좀 양봉이 나는데 아직 근본 있는 놈은 아니에요, 아직. 근데 반근성은 보입니다. 반근성.
이 종목도 관심 유지하고요. 청담 글로벌. 지난 영상에서 지지점 드렸죠? 이 구간 깨지면 안 된다고. 근데 안 깨고 올라왔어요. 지지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알 수 있는 지지점이 아니라 정말 오랜 노력 끝에, 오랜 노력과 경험 속에서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탈을 한다. 아니, 여기 이탈하면 우리 버리자. 그럼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미련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 물리는 겁니다. FSN. 차트만 봐도 제가 어느 정도에서는 관심 정보를 넣겠다고 답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관심 정보를 넣었는데 중요한 건 이탈가라고 했었어요. 지난 영상 보세요. 이 구간 이탈가입니다. 이탈가 정확하게 찍고 그날 15%, 15%, 15.19% 상승했어요. 그럼 여기서 물렸어도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게 있죠. 그전 영상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본 있는 놈이 하나 나오면 된다. 근본 있는 놈이. 근데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얘는 역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탈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펜테.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을 넣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어요. 근데 요 나이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120일 이평선 올라타는 모습이 괜찮다. 그래서 3분의 1이나 소량 매수 가는 구간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잠깐 올라왔다가 기분만 좋게 하다가 말았어요. 6.75% 정도 상승했다가 잠깐 기분 좋았다 말았어요. 근데 이렇게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기분이 좋았어도 기분이 상했죠. 다음날 이렇게 음봉이 나왔으니까. 음봉이 3연속으로 나오네. 니들 뭐 삼형제야? 음봉 삼형제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근본 있는 애가 하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흘러내려요. 계속. 그래서 지지점을 드리는데 얘는 일단 근본 있는 놈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3일 안으로. 재림 차트죠? 3일 안으로. 딱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질질 흐르고 그래도 못 팔겠다 싶으면 이 구간 깨지면 영락없이 그냥 아웃이야. 얘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전에 수익 낸 걸로 마음 다스리면서 행복했던 시절 떠올리면서 이런 구간 떠올리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난 종목은 아닙니다. 단지 보호해수 물량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관심 종목 유지하고 봅니다. 이탈하면 아웃이고요, 당연히. 제로투 세븐. 이 종목은 제가 계속 이탈가 드렸었죠? 이 구간? 이 구간이 뭡니까? 중요한 게 121선이에요. 121선, 61선. 그 위에선 계속 지지받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가려면 한 방에 가지 이렇게 하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점 깨면 얘는 끝없이 하락해요. 진짜 위험해요. 끝없이 하락합니다. 재수 없으면. 아마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그럼 못 버리겠으면 절반이라도 버려서 여기 구간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물타기를 하던데 물타기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진짜 전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전저점도 진짜 전저점이 있고 가짜 전저점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면은 이 전저점 눌림목 와 여기 상승해. 근데 진짜 어떤 데서는 눌림목 전저점 횡보하면 어느 구간은 상승해요. 근데 어떤 구간은 하락하고. 그런데 3번 맞히고 7번 틀리면 내 계좌 박살입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전저점이 있고 가짜 전저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구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짜 전저점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파동도 나오다가 약한 파동이 나왔어요. 이렇게. 파동이 나오다가 눕잖아요. 왜 눕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때렸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여기서 한 번 횡보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횡보해? 횡보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고립니다. 얘는 바로 올라가야 돼. 얘는 근본 있는 놈이 하나 딱 서야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컴투스 홀딩스. 뭐 이탈가를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탈가를 드렸는데 희한하게 그 부분에서는 약간 반등이 나오네요. 뭐 지지점이라는 게 뭔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구간도 뭐 눌림목 해서 121선 이평선 부분에서 눌림목이 나왔죠? 눌림목 그리고 횡보 구간을 살짝 걸쳤어요. 그 후로 이런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시황이 중요하죠. 이 구간은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여기서 매수할 수는 없어요. 시간 지나면 종목도 관종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이 종목도 그래요. 여기서 계속 제가 이 구간은 241선은 계속 지지받잖아요. 계속 지지받아요. 근데 우린 계속 수익 봤어요.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늘 여기까지 여섯 번. 반등이 약하죠? 반등이 약한데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올라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GS 건설 얘기하면서, 차트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얘의 생각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선 3개 긋고, 여기 지지점, 뭐 중간점, 여기 뚫으면 올라가, 이런 거 없어요. 세력들, 기관들, 외인들 주가 올릴 때 그렇게 바보처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전체적인 흐름, 얘가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전에는 이렇게 윗꼬리도 달리면서 긍정적으로 하면서 결국 올리더니, 매집은 여긴 맞는 것 같아. 그쵸? 매집은 했어. 그럼, 매집 맞았어. 여기서 한번 먹은 거야, 그러면. 근데 이것도 매집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고점이 갑자기 낮아져. 요럴 때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차트라는 게 항상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게 완전 깨진다, 죽는다가 아니라, 다시 반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차트 분석에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근본 있는 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차트는 어떨까요? 근본 있는 놈이 나와야겠죠. 그 전까지는 매수가 안 됩니다. 이제는. 자, 그 전까지는 매수가 안 돼요. 가만히 보면은 저항 받는 위치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데서 받는 것 같아요. 계속. 아무튼 아직은 241선 지지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여기서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실시간에 갑자기 호가창이 급하게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빌빌거리면 얘 또 내려갑니다. 아무튼 좀 이번 영상은 좀 길었는데요. 차트 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꼭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일반적인으로 모든 대중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식을 깨야 돼요. 책이 있으면 책 찢어 버리세요. 갖다 버리세요. 그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요. 항상 진화합니다. A에서 A 구간에서 B로 올라가고 다시 이 구간으로 내려오면 상승하더라 라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와, 대박 패턴이에요. 대박. 어떤 패턴은 이렇게 올라가서 예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은 무조건 상승하더라. 엄청난 상승을 하더라. 이게 계속 됩니까? 계속 안 돼요. 패턴으로 공부하면 세력이 한번 이런 패턴을 써먹었으면 계속 쓰겠습니까? 걔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바보 되는 겁니까? 패턴만 연락에 공부한 개인들만 바보 돼서 맨날 물리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과거에 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뭐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판단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살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차트 분석입니다. 단지 봉 하나 두 개만 가지고 올라내려 이런 판단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